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2살 난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하고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을 유흥비와 반려견 사료 구입에 쓰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남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2살 된 아기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 수준인 7kg.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함께 발견된 당시 생후 17개월 된 남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20대 친모와 계부가 오랫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구를 만나 놀거나 PC방에 가기 위해 외출과 외박을 매일 밥 먹듯 했습니다. 길게는 25시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매달 받는 아동수당 등을 자신들의 식비와 유흥비, 애완견 사료 구입에 쓰면서 아이들은 굶겼습니다. 심지어 사망 직전 딸이 개 사료와 배변을 먹고 쓰러지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들에게 일명 정인이법인 아동학대 살해죄를 첫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시민단체는 정인이법 시행에도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 정도는 1심 구형처럼 선고가 나와주기를 저희는 솔직히 바라고 있었고요. 진정서를 꾸준하게 계속 넣을 거고요. 1인 시위도 계속 할 예정이고.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방위원회, 이채익 박성민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고 3선의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 이상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사명 중부서장은 어제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역사를 30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오늘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의논하자고 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응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주도로 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와 뒤따를 파장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시의원들의 비회기 1일 근무제가 제8대 시의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이성용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들이 1일 근무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등 대민 의정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2005년부터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에 1일 근무제를 실시해왔지만 7대 의회 들어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8살 나이의 개물림 사건과 관련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켜 논란이 된 검찰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울주경찰서에 보안 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에 발생한 아동 개물림 사건과 관련해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 폐기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울산 스타기업 선정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선정 기업은 대명 CNS와 큐바이오텍, 엑소루브 등 15곳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스타기업 60곳을 발굴했으며 이들 기업들은 평균 7.5%의 매출 성장과 고용 증가, 특허 보유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회의 실적은 적어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깡그리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송초로 시정 출범 이후 2018년에 12개, 2019년에 14개, 2020년 12개, 지난해 23개, 그리고 올 상반기에 3개 등 전체 198개 위원회 가운데 64개가 민선 7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의 개최는 연평균 4.1회에 그치고 있고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일명 유령위원회 문제가 줄곧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를 예고했습니다. 쓸데없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반듯한 울산을 제가 만드는데 제가 요걸 좀 듣더라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만하게 운영돼 온 조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숙하는 인원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 국민의힘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당시 기초단체장들도 참석한 만큼 구군도 울산시의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5개 구군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500개가 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연간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연평균 회의 개최는 2.8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들이 민선 8기에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북구청은 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특별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 등록업소 가운데서도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신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차급별 최다 차종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사가 발표한 2022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산타크루즈, 기아의 카니발과 EV6 등 5개 차종이 1위에 올랐으며 제네시스 G80과 GV70은 최고 상품성 만족도 평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JD파워사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책임관 업무평가에서 교육청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 교육청은 공문서 고쳐쓰기와 공공언어를 바르게 고쳐쓰는 우리말 다시 쓰기 노력의 성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올해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 정화와 서비스 지원, 정보화 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며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중구민으로 재산은 4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9대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신주철 총경이 지난 21일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신주철 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취임식은 생략하고 어제부터 관내 치안 상황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주철 서장은 경남 김해 출생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을 주요 보직으로 역임했습니다. 울산 전국체전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장 시설 점검과 운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사전대회가 울산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는 사전대회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체전을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무고동 울산 문수체육관. 하계전국 남녀유도 연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각형 코트 위에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도 선수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옷깃을 잡는 기술부터 매치기와 힘겨루기까지 팽팽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시설과 경기 운영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해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전대회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이번 대회는 경기장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참가 선수단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또 경험을 또 해서 부족한 점들이 좀 있다면은 이제 아마 그 전국체전 대회에 맞춰서 좀 보완을 조금 더 하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호텔이라 좋은 편이었지만 경기장과의 30분 거리에 있어 선수단이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경기장과 가까운 거리의 숙소 배정과 부족한 숙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도 하나만 하는 그 리허설 경기에도 숙박 문제를 되게 우리가 애로사항이 참 많았는데 10월 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아마 숙박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보완하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육상 경기 대회가 열리고 8월에는 복싱과 수영 대회가 각각 열립니다. 또 9월에는 볼링 대회가 열리는 등 전국체전 사전 점검을 위한 종목별 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사전 대회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체전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5개 종목의 프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전에 경기 운영 시스템이나 운영을 점검하여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보다 알차고 성공적인 대회로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제103회 울산 전국체전. 전국 체육인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022 울산 조선해양축제 3일간의 막을 올렸습니다. 뉴 웨이브, 새로운 파도를 타고 희망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등으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재개됐습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는 개막 퍼레이드가 진행됐으며 오늘은 울산 조선해양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기바람배 콘테스트 등이 열리고 폐막 공연으로는 일산 트롯 행사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제2회 전국 청소년 스트릿댄스 배틀 대회 무브업이 오늘 일산해수욕장 상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힙합과 팝핑 등의 장르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댄서들을 대상으로 1대1 댄스 배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남구청은 다음 달 20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2인 1조 300팀을 대상으로 10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런닝맨 투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투어는 오는 25일부터 울산 제1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이번 런닝맨 투어의 주요 미션은 고래 부채 만들기와 고래 이야기길 투어, 고래 퀴즈 등 10가지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울주경찰서는 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울주군의 특성상 도로 이용이 잦아 사고 우려가 높은 농기구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어민에게 사용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